그날 아침 서울의 번잡한 거리를 벗어나 원주로 향하는 고속도로에서 김지은은 핸들을 잡은 손이 살짝 떨리는 것을 느꼈다. 남편 이준호가 옆좌석에서 핸드폰을 만지작거리는 모습이 평소와 달랐다. 오늘은 왜 나한테 운전을 시키는 거예요? 평소엔 직접 하시면서 지은이 물었지만 준호는 시선도 주지 않고 대답했다. 피곤해서 그래? 그리고 이 미팅은 중요한 거야? 옛 동료 만나서 투자건 얘기할 거니까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불편함이 스멀스멀 피어올랐다. 결혼 10년 차, 준호는 항상 세무 변호사로서의 삶을 단정적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최근 몇 달간 그의 눈빛이 달라졌다. 밤늦게 들어오고 전화가 오면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그는 습관. 일 때문이겠지. 지은은 스스로를 설득하며 그 침묵을 삼켰다. 원주의 작은 카페 그린빈에 도착했을 때 주차장은 텅 비어 있었다. 은색 세단 한 대와 트럭분. 준호가 문을 열고 나서며 말했다. 여기서 기다려. 20분이면 돼. 그의 목소리가 날카로웠다. 지은이 고개를 들었지만 그는 이미 등을 돌리고 카페로 들어갔다. 기다려. 결혼 생활 내내 그는 그런 명령조로 말한 적이 없었다. 지은의 가슴이 답답해졌다. 3분도 안 돼서 그녀는 차에서 내렸다. 커피 한 잔 마시며 기다리자. 그게 뭐 대수라고. 하지만 문을 닫자마자 두 남자가 은색 세단 옆에서 그녀를 노려보고 있었다. 검은 정장 차림, 토요일 오전에 어울리지 않는 차림새. 키 큰 쪽이 다가오며 말했다. 김지은 씨, 딱 맞게 오셨네요. 배달 아가씨. 지은의 심장이 쿵쾅거렸다. 누구세요? 실수하신 것 같아요. 짧은 쪽이 웃었다. 그 웃음소리가 쇳소리처럼 거칠었다. 실수. 이준호 씨가 지시를 잘 따를 줄 알았는데. 차에 있으라고 했잖아. 지은은 카페 창문을 통해 남편을 찾았지만 안은 텅 비어 보였다. 남편은 어디 있어요? 뒤쪽으로 나갔지? 2분 전에. 타이밍이 완벽하네. 키 큰 쪽이 시계를 보며 말했다. USB는 당신이 들고 있겠지? 트렁크 확인해봐. 지은의 머릿속이 혼란스러웠다. 준호의 떨리는 손, 미팅이란 핑계, 차에 있으라는 명령. 퍼즐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모르는 소리예요. 경찰 부를게요. 남자들은 어깨를 으쓱했다. 불러. 남편이 미팅 핑계로 사라졌다고 해. 어떻게 될지 봐. 지은의 핸드폰에 문자 하나가 왔다. 준호로부터. 미안해. 스페어 타이어 아래 봐. 아무도 믿지 마. 남자들이 차로 돌아가며 던진 말. 이준호 씨한테 전해. 48시간이야. 배달 아가씨 트릭은 한 번뿐이니까. 그들이 사라지자 지은은 트렁크를 열었다. 스페어 타이어 아래 플라스틱에 쌓인 USB와 봉투. 봉투 안엔 1천만 원 현금과 GPS 좌표. 카페 직원이 나왔지만 그녀는 이미 차에 타고 있었다. 1시간을 기다렸지만 준호는 오지 않았다. 화장실 창문이 열려 있고 창살이 밀려 있었다. 그는 도망친 거였다. 납치된 게 아니라. 서울로 돌아오는 길, 지은의 분노가 공포를 삼켰다. 집에 도착해 준호의 서재 문을 발로 찼다. 안은 텅 비어 있었다. 파일 캐비닛은 비었고 컴퓨터는 사라졌다. 그의 법무법인에 전화했다. 이준호 변호사님. 6개월 전에 퇴사하셨어요. 세무팀이었죠. 지은의 목소리가 떨렸다. 6개월. 그럼 그동안 뭐 한 거예요? 접수원은 조심스럽게 말했다. 모르겠어요. 죄송해요. 경찰서에서 형사 박수진이 진술을 받았다.
남편이 미팅 간다고 해서 운전해줬는데 차에 있으라고 하고 사라졌어요. 두 남자가 다가와서 박 형사는 미간을 찌푸렸다. 성인 남자가 사라지는 건 범죄가 아니에요? 증거 없으면요. 직장도 거짓이었고 USB엔 이상한 금융기록이. 박 형사는 한숨을 쉬었다. 혼인 문제일 수 있어요. 연락 오면 바로 신고하세요. 지은은 사건 번호만 받고 나왔다. 집에서 봉투를 열었다. GPS 좌표는 인천의 창고였다. USB엔 수십 개 폴더, Q3 이체, 라우팅 프로토콜. 수억 원 규모의 거래, 지은의 이름으로 된 계좌들. 보험 폴더엔 생명보험 증권, 수익자 박미나 10억 원, 3개월 전 발급. 지은의 눈이 흐려졌다. 밤늦게 전화가 왔다. 지은아, 준호의 속삭임. 어디야? 듣지 마. 패키지 찾았어. 금융범죄 증거? 날 이용한 거, 침묵. 내가 차에 있었어야 했어. 지은이 소리쳤다. 내 탓이라고. 박미나는 누구야? 전화가 끊겼다. 지은은 핸들을 벽에 던졌다. 분노가 그녀를 삼켰다. 그는 그녀를 배달 아가씨로 썼다. 하지만 지은은 금융 분석가였다. 사람들의 거짓을 풀어내는 직업. 이제 그의 거짓을 풀 차례였다. 다음 날 회사에 병가를 냈다. 하루 종일 6개월의 기록을 재구성했다. 골프 여행은 대형 현금 입금과 맞물렸다. 클라이언트 만찬은 해외 송금과 겹쳤다. 모든 거짓이 거래였다. 옷장 반이 비었다. 행운의 골프 셔츠, 아버지 시계, 가죽 재킷. 계획된 도주. 초인종이 울렸다. 준호의 전 비서, 최은지였다. 눈물 흘리며. 지은 씨, 미안해요. 준호 씨가 사라졌다고 들었어요. 안으로 들이며 물었다. 어떻게 알았어요? 법인에서 전화 왔어요. 6개월 전 퇴사 이유가 다운사이징이 아니었어요. 고객 자금 불일치 때문에. 증명 못해서 조용히 그만두라고 했대요. 지은의 가슴이 철렁했다. 그리고 3개월 전 여자가 사무실에 왔어요. 아름답고 30대 중반. 준호 씨 약혼녀라고. 박미나, 지은은 그 이름을 알았다. 그녀가 키를 들고 왔어요. 법정에 있다고 하니 웃으며 그 사람이 법정에 간 지 몇 달 됐어요라고 우은지는 핸드폰 사진을 보여줬다. USB와 같은 문서들. 보고 싶었지만 파트너들이 조용히 처리하라고 했어요. 명성 때문에 지은은 그 배신을 삼켰다. 남편이 이중 생활을 했고 다른 여자가 약혼녀라 믿었다. 준호 씨, 최근에 불안해했어요. 사무실에 도청기 검사 2번 시켰어요. 혼자서 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은지가 가자 지은은 웃음이 터졌다. 미친 듯한 웃음. 10년 결혼이 거짓이었다. GPS로 인천 창고로 갔다. 유닛 47B, 2단 명의. 안엔 문서 상자, 낯선 랩탑, 새 휴대폰 3개의 고급 정장, 값비싼 신발. 뒤편 금고, 조합은 결혼기념일, 안엔 현금 다발, 여권 2개, 하나는 이준호, 하나는 이단우의 준호 사진. 그리고 일지. 마지막 페이지, 지은은 날 안다고 생각해. 10년인데 표면만 봤어. 완벽한 표적. 똑똑하지만 맹목적. 내일 끝나. 그녀가 패키지 배달할 거야? 난 사라지고 당국이 오면 모든 길이 그녀로 이어지게. 차에 있었어야 했어. 지은의 손이 떨리지 않았다. 완벽한 표적. 그는 그녀를 파괴하려 했다. 하지만 그녀는 그의 실수를 알았다.
그녀의 직업이 그의 거짓을 풀 도구였다. 지은은 랩탑을 켜고 USB 데이터를 분석했다. 그녀 이름으로 된 17개 계좌, 신용카드, 사업체. 수백억 원 규모. 국세청에 연락했다. 세금 신고서에 변조가 있어요. 남편이 제 서명 후 고쳤어요. 국세청 직원은 확인 후 말했다. 이건 사기예요. FBI 같은 곳에 가세요. 다음 날 서울지방경찰청 경제범죄팀에 갔다. 형사 윤태호가 문서를 봤다. 이건 대형 금융 사기예요. 남편이 당신을 희생양으로 썼네요. 지은은 모든 걸 넘겼다. 협조할게요. 하지만 보호해주세요. 윤 형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증인으로 대우할게요. 완전 협조 필요해요. 집에 돌아와 지은은 블로그를 시작했다. 금융사기 피해자 모임. 다른 여성들의 이야기, 숨긴 자산, 배신. 그녀의 상처가 연결됐다. 문자 하나, 이겼다고? 시작도 안 했어. 윤 형사에게 보냈다. 3주 후, 준호가 보석으로 풀려났다. 변호사가 미팅 제안. 지은은 동의했다. 장소, 서울의 고급 레스토랑 샤이온. 빨간 드레스 입고 갔다. 준호가 야윈 모습으로 변호사와 앉아 있었다. 지은아, 그는 일어났지만 그녀는 앉으며 무시했다. 변호사 마성준이 말했다. 오해예요. 준호 씨가 책임지겠지만 서사가. 진실 말이에요. 지은이 끊었다. 야콥 윈터스 검사 알아요. 준호가 굳었다. 새로 맡은 검사예요. 추가 증거에 관심 많아요. 무슨 증거? 집에 설치한 녹음기. 한국법상 합법, 한쪽 동의만. 실은 화질 나쁜 카메라였지만 당신이 지은은 분기보고서 안 받아침에 내밀면 서명해라고 한 통화 포함, 마 변호사가 말했다. 녹음 언급 안 했어. 지은이 계속했다. 다른 여성 3명 연락 왔어요. 비슷한 패턴. 집단 소송할 거예요. 뭐 원해? 준호가 속삭였다. 완전 자백. 이름, 날짜, 금액, 모든 공범. 그건 죽음이야. 이 사람들이 용서 안 해. 날 희생양으로 삼을 때 생각했어야지, 마 변호사가 말했다. 금전 합의하자. 자산 동결됐잖아. 내 신용 파괴한 계좌들. 이 지은이 웃었다. 조건, 자백, 유죄 인정, 공범 협조. 대신 살인 미수 추궁안 할게. 둘 다 얼었다. 살인 미수, 지은이 이메일 프린트 내밀었다. 준호 암호 계정에서 이 지은이 문제되면 보험 준비됐어. 사고처럼. 10억 박민아에게. 준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건 24시간 모든 걸 변호사와 기자들에게 복사했어. 나한테 무슨 일 생기면 공개 의문으로 가다 멈췄다. 박민아가 이거 전해달래. 봉투에 초음파 사진과 임신 테스트기. 축하해. 아빠 돼. 그녀는 아이 키울 거지만 너랑 안 엮여. 양육비 소송 올 거야. 준호의 충격, 공포, 후회. 거의 모든 걸 보상했다. 레스토랑을 나서며 윤 형사가 기다렸다. 녹음됐어. 그녀가 물었다. 모든 말, 살인 미수 논의 특히. 거짓 배우한테 배웠지. 윤이 웃었다. 날 화나게 하지 마. 변호사 전화. 동의했어. 완전 협조, 최소 보안, 증인 보호 가능. 6개월 후, 김지은 금융 컨설팅 사무실에서 지은은 클라이언트 목록을 봤다. 사기 폭로로 사업이 번창했다. 재판은 잔인했지만 만족스러웠다. 준호가 3주 증언, 공범 17명 유죄, 320억 회수,
교사 연금 복구. 그는 12년형. 7년 후 가석방 가능. 증인 보호 담당자가 말했다. 재소자들에게 금융교육해요. 아이러니죠. 박민아가 딸 소피 사진 보냈다. 진실 알려줘서 고마워. 소피는 알게 될 거야. 이지은은 대학 기금 보냈다. 봉투가 왔다. 준호 글씨. 연락할 권리 없지만 인천 창고의 다른 금고. 조합 내 어머니 생일. 내 거야. 미안이 아냐. 내 목 던져버릴 뻔했지만 갔다. 금고 안 할머니 보석 돈 안 됐다고 한 결혼 앨범. 특허 3개 지은 아이디어. 준호가 등록. 로열티 8억. 그녀 이름 계좌. 쪽지. 내 아이디어. 내 돈 난 도둑이지만 이건 안 훔쳤어. 내가 빛나서 질투했어. 진실이야 복잡했다. 배신 속의 진실 하나 용서 안 됐지만 서사를 흐렸다. 반은 사기 피해자 기금 기부, 나머지로 사업 확장. 3개월 후 직원 6명, 대기 클라이언트. 전문, 숨긴 자산 찾기. 태그라인 찾지 못할 게 없어요. 은지가 운영 매니저 됐다. 함께 투명한 회사를 만들었다. 빨간 드레스 사무실에 걸었다. 배신 속에서 찾은 힘의 상기. 클라이언트가 묻곤 했다. 차에 있으라는 말 거부한 여자가 자기 길 운전하게 됐어요. 그 10월 아침이 먼 옛날 같았다. 신뢰하던 여자는 사라졌다. 사랑이 장기 사기일 수 있단 걸 알았다. 옆에서 자는 사람이 파괴 계획 세울 수 있단 걸, 하지만 생존이 그녀를 강하게 만들었다. 전화, 새 클라이언트, 남편 사업 이상. 김지은 컨설팅입니다. 진실 보는데 도울까요? 그녀의 이야기, 비슷한 공포. 울지 마세요. 배신에 화내는 건 약함 아니에요. 힘 되찾는 첫걸음이에요. 창밖 서울이 활기찼다. 교도소의 준호, 브루클린의 미나와 딸, 지은의 지원 그룹 여성들. 거짓으로 연결됐지만 겁으로 강해졌다. 차에 있지 않고 스스로 운전했다. 배달 아가씨는 죽었다. 그녀가 선택한 길로 가는 여자가 살았다. 내 이야기는 차에 있으라는 경고로 시작했다. 내가 쓰는 미래로 운전하는 걸로 끝난다. 내가 내릴 때까지 절대 내리지 않을 거야.